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운명이라고 하는 종합편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나오는 운명적인 원리, 운명적인 원리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을 그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있습니다. 음양적인 원리, 오행적인 논리, 그 다음에 사주간주에 의한 논리,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운명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데, 주로 이제 사주명리에서 드러나는 어떤 원리는 무엇이냐. 제일 먼저 그 사주팔자에 부여된, 사주에 부여된 간지입니다. 간지. 사주팔자에 부여된 간지. 그 다음에 운에 의해서 다가오는 간지인데, 이것이 간지적으로 이제 오행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뭐 음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음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계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계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사주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먼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주 간지에 부여된 것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정사, 경술, 갑인, 임신, 이 정도로 잡아봅시다. 이런 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행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음양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이 갑은 오행적으로 목에 속하고, 인도 오행적으로 목에 속하고, 경은 금에 속하고, 술은 토에 속하고, 산은 화에 속하고, 정은 화에 속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오행적인 어떤 기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태어난 날의 기운이 그 사람의 특성이나 기질을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면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이 타고난 본래적인 기운, 원래 천성적인 기운에 가장 많이 응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대체로 일주를 무엇으로 본다고 해요? 자기 자신의 기운과 거의 동일시한다. 같이 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타고났다, 무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사주를 풀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일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기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세상이나 만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다, 이거죠. 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내가 나를 업신여기니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 그 말은 내라고 하는 존재를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 때에 이 세상 속에 나의 존재나 가치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나와 관계된 존재들이에요. 관계된 존재. 나와 관계된 존재,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 있겠죠. 가족. 이 가족의 이 형태로 우리가 써난 그 음양오행 논리가 뭐냐? 육친이라는 거죠. 여섯 친한 존재, 여섯 형태의 그 친한 존재로 분류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편제는 아버지의 인자에 속하고, 정의는 어머님을 대표하는 그런 글자가 된다, 이렇게 들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 이거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무엇을, 나를 살아가게 하고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관계입니다. 관계.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로 나가면, 대체로 이 관성을 뭐라고 하면 주로 사회를 봅니다. 사회. 그래서 이제 나, 가족,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그 격용론을 우리가 따질 때 신건,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오행적으로 세력을 얻었느냐, 그걸 뭐 등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무가 봄에 났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운이 계절적으로 뜻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뜻을 얻었죠. 그러니 봄의 나무는 저절로 자기 자신의 기질이나 뜻을 펼쳐내기에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약한, 즉 등령이 아니라 신령, 계절적인 뜻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나무가 태어났다. 자, 가을에는 나무가 잘 위로 올라가면 밑에 내려옵니까? 잎이 마르고 열매가 밑으로 떨어지고 낙엽이 지죠. 밑으로 내려오는 운동이 활발하니까 나무의 기질을 발휘합니까? 못합니까? 발휘 못하죠. 그래서 대체로 내가 사회활동을 이룰 만한 기본적인 건강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 말씀은 몸만 건강하면 된다 하시죠. 노인들 말씀에 왜 몸만 건강하면? 몸만 건강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관계는 주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운명의 주인공, 운명적으로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할 자세가 된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다 이 나를 관리 안 해요. 자기 자신을. 그게 왜 나를 관리 안 하느냐? 대부분 다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두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자기가 잘 나가고 싶은 나, 그 다음에 막 엎드려 팍 퍼져 쉬고 싶은 나, 두 종류 생기는. 또 예를 들어서 또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 중에 오랜 친구가 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사주고 싶고 밥을 사주고 싶은데 내 호주머니에는 뭐가 없다고 해? 돈이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술을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준다 이거예요. 밥을 사주고 싶은데 못 사준다. 자, 사주고 싶은 나가 있고 못 사주는 나가 있죠. 그죠?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나. 그 어느 것이 진짜 나냐는 거죠. 진짜 나냐. 자, 이 중에 하나 분명히 선택을 해야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주고 싶은 나가 진짜 나면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돈을 빌려서라도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죠. 빌려서라도 사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뭘래? 미안하지만 내가 돈이 없다. 밥도 사주고 싶고 술도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못 사주는 나를 나로 인정하든지. 그래서 이걸 주로 잘 통일해가지고 현실 속에 자기, 그 다음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때문에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준다. 돈이 왜 없습니까? 은행 가면 천지로 있죠. 그 다음 너무 지갑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친구 지갑에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못 사준다. 그러면서 못 사주는 나를 결국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주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타율적으로. 그래서 이 주체적인 그 나로 또는 실상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빨리빨리 하나의 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작업을 늦추면 늦출수록 결국은 세상살이는 점점 복잡해진다는 거죠. 때문에란 말을 자꾸 붙여 쓴다는 것은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뭐만 있으면, 이런 말 자주 쓰는 사람도 이게 잘 통일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돈만 있으면 이런 것도 하고 뭐도 하겠다 하는데 그 돈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제일 바탕으로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 하겠다. 돈이 있느냐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만들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런 어떤 조건이나 단서 또는 때문 이런 것을 많이 붙이는 것은 결국 이중의 나를 자꾸 만든다는 거죠. 두 개의 나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빨리 미안해 나는 밥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게 내가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함으로써 제일 먼저 자기 존재가 정립이 된다는 거죠. 자기 존재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립된 자기와 이제 가족과의 관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팔자 내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가 있죠. 이 글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이걸 안 하고 하면은 계속 가치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때의 관계는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일이 고된 것보다는 정신이 고된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고된 것을 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정립한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관계로 확장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살이는 결국 이런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개성이 많이 희석된다는 거죠. 희석이 된다. 그러니 갑일날 태어난 사람이나 병일날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에 경이란 글자가 예를 들어 드러났을 경우 이 관계가 육친적으로 같아지려면 여기 임자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런 관지 구성을 하셨으면 요 사이에 동질성이 발생하죠. 나를 오행적으로 극하고 기운이 한쪽으로 몰린 편관이라는 별이 들어오는데 요 형태도 마찬가지로 편관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이라는 글자가 옆에서 작용하는 사람은 그 편관은 육친적에서 주로 이제 내가 다루기 어려운 존재, 호랑이 이런 뜻입니다. 나를 강력하게 제어하는 존재. 그래서 나를 강력하게 제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어떻다고 해요? 항상 그 눈치를 봐야 되든지 그것과 조화를 갖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태어난 날이 갑일이나 병일이나 원래 고유의 개성이나 기질은 있다 하더라도 무엇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글자들에 의해서 그 개성은 크게 희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살이로서 이제 우리 관계가 첫 번째가 제일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이런 존재가 있다면 어떻다고 해요? 나는 내 행동이 제한되는 그 속에서 결국 여러 가지 무엇이 생각까지도 많이 제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 양식, 생활 양식 이것이 무엇을 제한한다? 그 사람의 생각마저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라고 하는 원래적인 고유의 기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하여? 관계에 의하여 희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나 그 사람 상황이 얼마나 제한하느냐. 아무리 그 좋은 학교 다니는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막 군 조직에 들어가서 그냥 짝대기 하나 탁 붙이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막 이거는 영판 이등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촌에서 그 농사 짓다가 말이에요. 촌에서 농사 짓다가 뭘 군대 와가지고 2등병을 마치고 1등병을 마치고 병장에 딱 되면요 똑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다스려요. 차례 열중시어 경례까지 막 전부 다 합니다. 짝대기 4개를 붙여주면은 뭐가 돼요? 머리도 짝대기 4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무엇이
관계와 양상, 그 다음 주변 조건이 결국 무엇까지 제한한다? 그 사람의 사고까지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관계에 의해서 무엇이 그 사람의 개성이 희석되고 그 사람의 개성이 희석됨으로 인하여 결국 여러 가지 행동적인 습성이 발생하죠. 이 글자와 살아가기 위해서, 즉 나를 자꾸 제어하는 존재를 봐야 되고 눈치가 발달해요, 안 해요? 눈치가 발달하겠죠. 그럼 난 눈치 보는 습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호랑이가 있다라면 산 뒷산에 올라가면 호랑이가 있다더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놀다가도 뭘 생각한다고 해요? 호랑이 출몰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고개를 돌려본다, 안 돌려본다? 고개를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타고난 운명의 이 평관성이라든지 이렇게 나를 제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습성적으로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개성이라든지 고유의 그 천성, 특성들은 무엇에 의하여? 관계에 의하여 크게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관계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 사이에 어느 정도 뭐가 발생하실까? 선택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호랑이가 산에 살면 나는 산에 안 가겠다 이거예요. 아쉽지만 길바닥에 떨어진 감만 죽겠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내가 밤을 따기보다 길바닥에서 뭘 하겠다? 길바닥에서 내가 감을 죽겠다. 나는 사과를 따겠다. 아니면 무를 캐겠다 이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 뭐예요? 호랑이 출몰의 염려는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호랑이 출몰. 타고난 인자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있지만 이 공간으로 이동할 때 그런 게 작용하거든요. 이 공간이 예를 들어 뒷동산이다 이거죠. 우리 뒷동산에는 호랑이가 산다. 그 동네 놀러 가면 항상 호랑이 출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한다면요?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호랑이의 출몰까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무엇을 하면서 선택에 의해서 타고난 팔자의 인자를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글자 강해질 때는 뭐예요? 산에서 간간히 무슨 소리가 들린다? 호랑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글자가 내가 선택하기 싫어도 심적 싫어도 뒷동산에서 호랑이 소리가 한 번씩 들려요. 그래서 이 선택에 의해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새가 날아든다. 외인과 잡새는 새가 날아드는 거는 뭐 때문에 날아드느냐 아닙니다. 새가 살 수 있는 서식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서식 환경. 서식 환경이 뭐냐? 숲을 만들면 뭐를? 새는 저절로 날아들죠. 새가 저절로 날아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 팔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출몰의 지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호랑이 출몰 안 하는 곳에 가서 놀아라. 숲에 가서 놀면 호랑이도 있고 새도 날아든다.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개선하라. 조건을 개선하라. 이 조건을 개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여름에 그늘진 곳에 가면 여름에 그늘진 곳에 뭐가 낍니까? 이끼가 낍니다. 이끼가 끼죠. 습기가 몰려드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이끼가 끼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끼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끼를 막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이끼를 긁어내고 이끼가 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긁어내면 된다 이거예요. 아주 그 단순 무식하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끼가 끼는 까닭은 뭐예요? 이끼가 낄 만한 조건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잘 들도록 이 공간에 햇빛이 잘 들도록
유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있기는 저절로 사라지죠. 있기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개선하라?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힘들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글자를 선택함으로써 조건을 개선하라. 그 조건을 개선한 사람은 있다고 해요. 뭘 통해서? 나는 뒷동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뒷동산을. 포기하고 앞마당을 선택했다. 이게 공간적으로 뒷동산이라고 하고 이걸 앞마당이라 합시다. 그럼 난 앞마당에 가서 그냥 무 캐겠다 이거예요. 산에 가서 토끼 잡는 것이 아니라 앞마당에서 내가 무를 캐겠다고 선택하는 순간에 무엇이 온다고 해요? 조건을 개선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효과가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운명 속에 부모와 예를 들어서 안 맞다. 안 맞으면요 좀 떨어져 살면 되고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면 내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포기. 뒷동산 포기. 뒷동산 포기. 근데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좌절한다는 거예요. 좌절.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은 뭐냐? 포기는 내가 뒷동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마당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좌절은 뭐냐? 뒷동산에 놀다가 범한테 다리를 물려서 피를 흘렸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해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포기는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에 타고난 글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보았을 때 자기에게 조화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나 또는 새로운 대안을 찾음으로써 뭐라고 조건을 개선해서 우리가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더 전체적으로 운하고 연결해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